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계신데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하시는 일 항상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예비 신랑이 아닌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파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희 가족의 앞날을 보면 절대로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매달리는 예비 신랑에게는 미안하다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했네요. 저도 사랑했고 이 남자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인연 끊고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믿고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겪었던 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현재 35살이고 예비 신랑은 32살입니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저희 이야기는 미용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상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먹고 살겠다고 아등바등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머리 다듬으러 오는 소중한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항상 밝고 웃는 얼굴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심어주게 된 건지 저에게 접근하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꽤 많은 미용실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있었던 손님까지 떠나자 으쌰으쌰하며 오늘은 잘 되겠지 생각하며 출발한 활기찬 아침은 저녁이 될수록 먼지만 날리는 미용실이 되어버렸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제 자신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날은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미용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도는 순간 단골 손님이었던 이 남자는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며 차 한잔 하고 싶다고 쭈뼛거리면서 힘겹게 자신의 속마음을 용기내어 보여줬고, 어색하게 대시하는 모습이 귀여워 커피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 자르며 대화할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더니 단둘이 마주 앉아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웃겨 단도직입적으로 저를 좋아하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긴장했는지 더듬거리며 좋아한다고 말하는 그 용기가 가상해 5년 동안 남자친구가 없었던 저는 고백받아 기분이 좋았는지 단골 손님을 남자친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남자친구는 이제 막 자리가 잡히고 있는 중이어서 많이 바빴는데요. 부모님 도움으로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저지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 일할 때만큼은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직원분들까지 이끌고 키워나가는 리더십 있고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미래를 상상하게 되면서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앞으로의 남은 인생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네요. 가볍게 만남을 가져왔던 연애가 진지함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렇게 연인으로 지낸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남자친구는 더 늦어지기 싫다며 마감 시간에 미용실에 찾아와 프로포즈 해주었습니다. 상상만 했고 단 한 번이라도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던 프로포즈를 받게 된 저는 그냥 오케이 해버렸네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했는지 다음날 아침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콧노래를 부르면서 미용실 문을 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뒤를 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아들과 연애하는 민정씨 맞으신가요? 저는 우진이 엄마인데요. 잠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어야죠. 조금 있다가 오픈해도 되니까 들어오세요. 내가 좋은 말 하려고 온 건 아닌데요. 내 성격상 돌려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터놓고 말해도 괜찮겠죠? 우리 아들과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프로포즈 했다면서 허락해줬다고 엄청 들떠서는 결혼하겠다고 우리 말은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려서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던 아들이 저렇게까지 나오나 싶어 찾아오게 되었네요. 그런데 내가 너무 기대치를 높인 건지 솔직히 좀 실망스럽긴 하네. 여기 동네 미용실도 꽤 많던데 손님은 많아요? 여기 너무 외져서 아무도 안 오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재산도 많아 보이지 않은데 내 아들 보니까 돈 많아 보이고 어떻게든 꼬셔서 결혼하면 인생 필 것 같아 살랑살랑 꼬리 흔들면서 들이댔나? 내 아들이 이런 수준 낮은 여자랑은 어울리지 않을 텐데
외모도 딱히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몸매도 자신감 있는 몸매는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 건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에구 미안해요. 내가 숨기면서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거짓말하면 내가 그날 잠을 못 자서 속에 있는 말까지 다 꺼내야 직성이 풀려서 말이 좀 길어졌네요. 결혼은 가당치도 않고 그냥 가볍게 우리 아들이랑 놀아주기만 해요. 생각보다 오래 만나고 있긴 한데 질리면 금세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 테니 그때까지만 우리 아들 상처받지 않게 잘 대해줘요. 연상이라면서 동생이다 생각하고 돈 많다고 너무 뜯어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면서 놀아주고 똑똑한 아가씨라 내 말 뜻 무슨 말인지 잘 알아먹은 것 같으니까 일어나 볼게요. 안 나와도 돼요. 열심히 일해야 월세 내고 먹고 살 거 아니야? 아침부터 나 때문에 귀한 시간 뺏겼으니 여기 돈 받아요. 그래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부담 갖지 말고 이따가 내 아들이랑 저녁에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놀다가 들어가요. 아참, 피임은 철저하게, 오케이? 처음 만나게 된 어머님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듣게 된 말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네요. 조곤조곤하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어머님께서 여기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신 장면들이 다시 떠올라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시선과 거리를 확실하게 두고 있는 친근하지 못한 말투들에 그날 결국 미용실 오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카운터에 놓인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와 다시 문을 열고 봉투를 들어 확인해보니 그 안에는 우진 씨와 데이트만 하라고 주신 10만원 수표 5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존심까지 확실하게 뭉개버리신 행동에 결국 너무 서러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항상 퇴근하면 미용실로 달려온 우진 씨는 갑자기 불이 꺼지고 굳게 닫혀있어 당황했는지 걸려온 전화에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괜찮냐는 말에 집에 온다는 거 혼자 있고 싶고 몸이 안 좋으니 다음날 만나자고 둘러댄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감만 안겨줘서 미안했지만 저 또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네요. 그렇게 다음날 저녁 약속 장소에 나가 얼굴 보며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표가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면서 어머님께서 주고 갔다고 하니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된 건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좀 더 신중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고 있었네요. 어머님 만나기 전에는 집안의 격차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큰손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아버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가 커서 많은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진 씨는 저와 절대 헤어지기 싫고 이 결혼 끝까지 밀어붙일 테니 자기 믿고 따라오라며 굳은 의지를 보여줬으나 모든 건 우진 씨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아닌 어머님의 계획대로 노란하고 말았네요. 저도 우진 씨를 사랑하는 만큼 함께 있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 용기 있게 손잡고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들어간 순간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아주는 눈빛에 저와 단둘이 있을 때의 눈빛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따뜻했고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 앉아 어머님 특유의 조곤조곤한 이런저런 말을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경계를 깨버릴 정도로 정말 잘 대해주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기분 좋아진 우진 씨는 자연스럽게 상견례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게 말을 들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만큼 당연히 진지하게 생각할 거라며 조만간 답을 주겠다고 예상치 못한 답을 주셨습니다. 저를 보며 웃고 있는 우진 씨와는 다르게 여전히 불안하기만 했던 저에게 긴장 풀라고 달달한 식혜 한 잔 주시면서 나중에 어머님 머리도 좀 스타일링 부탁한다며 예비 며느리에게 받아보는 상상하니 기분 좋아진다고 긴장 풀어주는 말들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했던 자리 마무리 잘하고 나왔지만 아버님께서 워낙 바쁘셔서 얼굴 뵙지 못해 아쉽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진 씨가 밀어붙이는 게 효과는 있는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좋은 결과 있을 거라며 자기 아빠는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여자면 아무런 조건 안 보고 무조건 결혼 허락해준다고 예전부터 약속을 받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네요.
결국 아버님과는 영상통화로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해 시골촌 동네에서 밭일하시며 지내고 계셔서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우진 씨와도 어쩔 수 없이 화상통화로만 인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정말 좋게 봐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해를 갈 정도로 시간적 여유는 없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에서 얼굴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우진 씨의 확고한 결혼하겠다는 결심에 상견례를 하게 되는 자리까지 만들어졌고 부모님께서는 한껏 격식 있게 차려입으시고 일찍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식당으로 출발했습니다. 긴장 속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우진 씨와 아버님, 어머님 들어오셨습니다. 저희는 벌떡 일어나 반갑게 웃으며 인사드렸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정적이 흐르자 어머님께서 먼저 입을 떼셨습니다. 제 칭찬부터 시작해서 처음 뵙는 저희 부모님 외모와 패션까지 기분 좋은 말들로 분위기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서로 웃으면서 긴장이 풀려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네요. 처음 뵀을 때 그때의 어머님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려울 것만 같았던 자리 좋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네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모든 건 어머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가면을 모두가 알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속내를 꽁꽁 숨기고 계셨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었고 서로 인사하며 헤어지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며 남해 한번 놀러갈 때 전화 드리겠다며 그때 식사라도 같이 하자는 말을 하시면서 따로 약속 날짜 알려준다고 하시곤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우진 씨에게는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저희도 집에 도착했네요. 너무 긴장을 했는지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우진 씨 가족 모두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하면서 맛있는 저녁과 맥주 한 잔에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시간은 왜 이리 빨리 가던지 금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침 일찍 내려가셨고 저도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며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별일 없이 그날 하루도 지나갔네요. 저녁이 되고 우진 씨 만나 저녁 먹으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이런저런 대화하며 결혼 준비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웠네요. 그렇게 헤어지고 들뜬 마음에 뒤척이며 자다가 아침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전화기를 들어보니 엄마에게 걸려왔고 아침 일찍 전화가 온 이유는 어머님께서 남해로 출발 중이시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 했던 말이 정말 빈말이 아닌 진심이었네요. 엄마의 전화에 당황한 저는 일단 좋은 시간 가지라며 통화를 끊었고 바로 어머님께 전화 걸었지만 운전 중이신 건지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때 다시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어머님께서 좋은 데 알고 있다며 어디로 이동 중이라고 들뜬 마음으로 제가 걱정할까봐 전화한 거니까 저녁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인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제가 전화를 걸어봤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으셨고 다시 어머님께 시도했으나 신호음만 가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지나 다음날 아침이 돼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부모님과 어머님 때문에 너무 걱정돼 아침부터 우진 씨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고 점점 불안해지고 있을 때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한 줄 아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 그게 좋은 데 알고 있다고 잠시 구경 왔는데 여기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친해질 겸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분위기가 좋다며 잠시 판을 좀 벌렸었는데 글쎄 말이야, 너희 아빠랑 나랑 지금까지 하면서 돈 좀 따버렸다. 그냥 재미로 한다고 해서 현금이 없어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100만 원 주시면서 그냥 재미로 해보라며 같이 하다 보니 계속 따게 되더라고. 이게 2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더니 지금 얼만 줄 알아? 5천만 원이나 돼버렸다. 여기 사람들 얼마나 통이 큰지 가슴 쫄려 죽을 뻔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번 주까지 여기에서 놀다가 간다고 해서 너희 아빠랑 재미 좀 더 보기로 했다. 여기 사람들 모두 호구야. 그냥 돈만 걸 줄 알지 아예 할 줄 모르더라고.
그냥 돈 긁어 모으기만 하면 되는 노다지야.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그냥 막 쓰는 거 있지? 이번에 너 결혼 자금에 돈도 많이 써야 하잖아. 이럴 때 긁어 모아야지. 언제 긁어보겠니? 지금 나 찾고 있다.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그렇게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엄청나게 들떠있는 엄마의 일방적인 말들만 듣고 통화는 끊겼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에 다급히 다시 전화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고 우진 씨에게 전화를 걸으니 일이 바쁜지 받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네요. 무서운 게 노름인데 너무 순수하신 부모님 걱정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결국 매장 문 닫아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도 어머님과 부모님 전화는 모두 꺼져 있었고 남해로 내려가야 하나 생각도 해봤지만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어 너무 막막해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우진 씨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급하게 받았네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말해주니 우진 씨도 놀랐는지 어쩔 줄 몰라 했고 급하게 단둘이 만나서 일단 남해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운전하고 가는 게 너무 걱정되었지만 상황이 심각해질 것만 같았던 저의 촉은 무시할 수 없었네요. 그렇게 힘들게 달려 엄마 집에 도착했지만 불이 꺼져 있었고 제 차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심각해하고 있는데 드디어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전화 통화가 안 돼 너무 걱정됐어요. 불안해서 일에 손도 안 잡혔단 말이에요. 별일 없는 거예요? 남해는 잘 도착했니? 안 봐도 비디오다. 너 남해 있지? 우리 아들한테 걱정된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뭘 했니? 처음에 알아듣게 말했었잖아. 왜 내 말 무시하고 네 멋대로 결정해서 이 상황까지 만드는 거냐? 이런 상황 네가 만든 거니까 뭐 알아서 잘 처리하리라 본다. 내가 그만하라고 그렇게 말려도 그동안 딴 게 있어서 그런지 또 따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주머니에 있는 돈이란 돈은 탈탈 털어 죄다 갖다 바치더니 모두 다 잃었지 뭐야.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니? 잃으면 그냥 잃었다 생각하고 깔끔히 털면 되는 건데 지 딸내미 결혼 자금 만들어야 한다며 자기가 호구인지도 모르고 딱 자르지 않고 땅 문서에 집 문서 모두 홀라당 해먹어버렸네. 이게 부자와 빈곤층의 차이야. 부자는 잃으면 잃은갑다 생각하는데 서민들은 잃으면 다시 그 돈을 회복하고 싶어서 더 큰 돈을 걸어버리지. 5천만 원 흘려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지 결국 앞에 벌어질 일은 생각도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리셨다. 이제 어쩌냐? 돈도 없어서 결혼도 할 수 없겠다 얘.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껍데기까지 홀라당 벗겨먹는 아주 잔인한 분들이셔. 이제 어쩔 거야? 미용실이라도 팔아서 너희 부모님 집이랑 땅 복구해야 하지 않겠니? 아 참, 구석에 짱 박혀서 손님도 없는 낡아빠진 미용실 누가 사가긴 할까? 돈도 안 되겠다. 이 소리 들려? 아주 오열하고 난리도 아니셔. 딸 결혼 자금이라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양심 없는 행동이다. 그치? 딸 때는 좋아서 달라붙다가 이러니까 돈을 뺏으려 드네. 이래서 서민들은 정말 상종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말들에 이런 상황이 믿기 힘들어 주저앉고 말았네요. 우진 씨는 무슨 일이냐며 불안해하는데 저는 부모님이 너무 걱정돼서 아무런 말도 우진 씨에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쥐고 있던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더니 문자 한 통이 왔고 그 안에 메시지는 다름 아닌 지금 이 상황 제 손에 달려있다며 저희 부모님 예전으로 다시 돌리고 싶으면 조용히 우진 씨 옆에서 사라지라고 자기 아들한테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더 심한 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어머님의 통보하는 문자 한 통에 결국 우진 씨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지금의 상황 이야기한 후 결혼은 없었던 일이라고 답장해 드렸네요. 독하게 마음먹고 행동하신 어머님의 행동이 그때 당시 너무나 무서웠고 우진 씨만 바라보고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 피해보는 건 저희일 것 같아 파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게 이런 계획들을 하신 어머님 행동에 제 몸이 덜덜 떨리게 되었고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질 것만 같아 너무 무서웠네요. 우진 씨는 도저히 어머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는지 자기가 설득시켜 보겠다며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우진 씨에게 걸려온 어머님 전화 한 통에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더니 결국 미안하다고 먼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저를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부모님의 안전 문제였겠죠.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계셨던 어머님의 무서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진 씨는 서울로 올라간 이후 단 한 번도 저희 미용실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한테 전화 와서는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는 되려 감사하다고 말해드렸습니다. 이 결혼 무리하게 진행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했네요. 그냥 조용히 살아가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제 마음이 크게 다쳤나 봅니다. 이런 게 가진 게 없는 자의 서러움일까요?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